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입니다. 지난 6월 13일과 6월 22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중요한 부분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관리사무소장님과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의 주요 개정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중복 절차를 개선하고 입찰 시 담합 방지를 위한 참가 자격의 확인,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의 참석 의무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이번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의 구성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부터 13조까지 총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14조부터 21조까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22조부터 29조까지 공사 및 용역사업자의 선정, 30조부터 42조까지 잡수입 및 물품의 매각, 보증금, 보고, 민간 전자 입찰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조 전자 입찰 시스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별지 2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시스템 이용 신청서가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관리규정 별지 1호 서식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후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의 또는 관리주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업비 비교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4조 입찰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에는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의 제한, 이 두 부분을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으로 표현을 하였었는데 개정 후에 낙찰 방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단서까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4항과 5항을 살펴보면 입찰의 경우와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 수의계약 관계없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이런 표현을 제4조 사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런 내용으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4조 사항은 이 내용이겠죠. 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표 2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부분들이 좀 바뀌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었었는데 지금은 내용을 공산품이 없어지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물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2인 이상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현장에서는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제 8호 우리 만족도 평가를 해서 10분의 1 이상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관리 방법의 변경 또는 주택가입체 교체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는 경우 수의계약 요건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아까 좀 전에 했었죠. 4조 5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서를 신설하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침수 등의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의 재예방 사업으로서 경쟁 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7조에 낙찰의 방법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는 경우가 동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가, 최고가 낙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낙찰 가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추첨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해관계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첨 방법이 일정 또는 장소 등을 이렇게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개정했다고 이렇게 단서를 신설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때는 추첨 대상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참석한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또 이해관계인이 바쁘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죠. 추첨 방법, 일정 및 장소 등을 통보했음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추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제13조 적격심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요,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인 경우 또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에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입주자 대표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 등 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이외의 입주자 등 1명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밑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참조하시고 업무에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 입찰 공고 시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 시기, 그 다음에 16조 입찰 공고 내용, 24조 입찰 공고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문구가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에서 긴급한 입찰로 의결한 경우,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명확한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부했던 4조 사항의 내용이죠. 4조 사항에 따른 방법을 통해 긴급한 입찰로 결정한 경우, 그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입찰 공고일은 그 내용이 입찰 공고일 등 입찰 일정은 이런 표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16조 5항에서 보면은 1시간이 지난 때로 이 부분을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시간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9조 제출서류, 27조 제출서류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법인 등기부 등본 요 내용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렇게 해서 표현이 이제 바뀐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다만 개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실제 요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입찰 보증금의 31조의 입찰 보증금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아마 저희 수의계약 아까 요건에 해당됐던 내용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300만 원이었던 내용을 5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즉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소액의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거기와 포함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이 부분도 입찰 보증금 및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8조에서는 단서가 하나 신설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4호 지정사업자가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요 참가 자격의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제18조 제2항 7호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입찰 가격 배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침상에 이 표준평가표가 있는데 이거와 달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지침 이 내용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다만 배점의 합계는 100점으로 해야 하고 입찰 가격의 배점, 이게 입찰 가격이겠죠? 여기 배점이 지침에서는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 공동주택의 여건을 반영하여 20점에서 30점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지침과 다르게 관리계약에 정해서 입찰 가격을 만들 때는 20점에서 30점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별표 7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사 등 금액 300만 원 이하 예외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별표 2 각호 해당 시 예외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별표 2 이 부분은 수의계약의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또한 비고사항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요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부분 낙찰 방법 요 내용이 바뀌었고요.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입찰서 별지 1호 입찰서 서식에 개인은 생년월일만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고 있었는데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번 지침에 개정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단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항상 관리소장님, 관리직원 여러분들과 입주민들이 항상 행복하고 보석처럼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